한국에 있는 러시아가 과거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 뜻밖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러시아는 일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줄곧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며 일본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에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러시아의 시민들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표를 갖기도 해서 일본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8월 10일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인 주일 러시아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1945년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사진과 함께 1945년 8월 9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된 적군의 만주 전략 공격 작전이 개시되었다. 하루 전인 1945년 8월 8일 미국과 영국이라는 히틀러에 항거하는 두 연합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련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에게 선전포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보통 대사관의 주된 역할이 해당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함임을 상기시켜 봤을 때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도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선전포고 이후에 미국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폭격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러시아가 독일까지 이긴 상황에서 만약 일본으로 남하에서 온다면 러시아가 일본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발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이후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지금 대사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며 러시아 대사관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글로 한참 소란을 빚은 뒤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대사관은 지도 한 장을 떡하니 올리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만주 작전의 목적은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던 관동군의 괴멸과 중국 북동부, 만주, 조선 북부의 개방으로 2차 대전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인들은 궁지에 몰렸고 일본군 부대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펼쳤지만 반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며 러시아의 대승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명백히 유쾌하지 않을 일로 원폭 관련 도시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각종 2차 대전 관련 기념일을 갖고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시기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괘씸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군사 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아베 총리가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는 반대로 광복절을 기념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소련의 일본 전쟁 당시 상황이 찍힌 희귀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사진에는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은 10여 명의 군복 차림 소련 군인들이 낡고 해진 일장기를 두 손으로 든 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하기도 했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있던 일본군을 직접 몰아내려 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그것의 실제 사진을 최초로 한국에 공개하면서 우리는 조선을 구해내고 일본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러시아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군사역사연구소와 러시아 국방부 등이 보관해온 역사 관련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중국 하얼빈에 진입해 행진하자 중국 시민이 이를 지켜보며 손을 들거나 웃는 모습, 소련군 보병대원들이 만주 국경지대를 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당시 일본군은 만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공격했고 이미 미국의 항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까지 만주에 들어오자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일본에 점령당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군, 미국 등의 활약은 곧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소련 지도부와 군사 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의 동시에 다른 모습을 연출해 일본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러시아는 일본이 계속해서 쿠릴 열도를 반환해달라고 모테기 외무상을 비롯해서 과거 고노다로 외무상까지 끊임없는 공세를 해오자 쿠릴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 5척을 납포해버립니다. 러시아가 외교에서 많이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쿠릴열도 분쟁이 있을 때 아예 러시아의 전력 폭격기 Tu-95를 동원해서 일본 전역을 2바퀴 돌았던 사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될 정도로 굉장한 도발이었습니다. Tu-95는 핵 전략 폭격기였으므로 만약 도발 시 폭격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이번에는 민간어선 5척을 잡아들여서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일본 당국은 홋카이도 바다 근처에서 국제법의 기준에 적절하게 어업을 했다고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에게 그러한 주장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사건 이후에 쿠릴 열도에 대해서 잦은 언급은 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쿠릴 열도 반환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의도를 접은 것입니다. 한두 번 자극을 더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을 잡아들인 그날에 러시아는 한국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한국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집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동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차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훈련차에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들렀으며 한국의 해군들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스포츠 경기도 가지는 등 양국 간 해군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어떤 외교 메시지를 보낼 때 상징적으로 같은 날에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아베 총리의 만남에서 개를 등장시켜 직기하면서 모종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갖는 나라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 미국 라인에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굳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잘못 건드릴 경우 매우 골치가 아플 게 자명한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장차 통일시 국경이 닿는 나라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관계를 잘 해놓는 외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며 북한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파괴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관 연결을 북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면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경제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등을 돌려서만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러시아 대사관의 일본과는 180도 다른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소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급해서 한반도에 38선을 그어버린 것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움직인 것을 좋게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열강들의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중립에 서서 한국의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일을 대조시키면서 한국에는 광복을 기념하자고 하며 일본에는 과거를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Zombie apocalypse.